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현 경제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실물 경제에 있어서 주식 시장의 흐름은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따라 실물 경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에 있어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돌입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있어서 소비는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이 소비라는 것이 주식이 오르면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본인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도 증가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략 주식이 1%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소비는 약 0.2% 증가를 하는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1%가 오른다면 0.6% 정도 되는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바로 실물 경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생겨버려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에 꼽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전 세계 시장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미국 증시가 오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미국 증시에 있어서 고점 대비하여 S&P 500의 경우 고점 대비하여 마이너스 15% 하락해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도 비슷하거나 S&P 500보다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경우 고점 대비하여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반토막까지도 빠진 적이 있기도 하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왜 미국 주식 증시가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것도 한번 관심 부탁드리겠으며, 영상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후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도록 바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미국 주식을 하락하는 이유에 있어서 분석하는 여러 기사들을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연준 의장 파월을 해고할 것이라고 계속 공거를 하고 시작을 하였고, 이에 시장은 불안감을 키우게 되면서 하락폭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마자 주식은 폭등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에 있어서 트럼프의 파월에 대한 공격 그 자체보다는 발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고 그것 때문에 시장은 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4월 22일 트럼프는 SNS를 통하여 파월에게 실패자라고 말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가 둔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지금 경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본인 트럼프가 취임을 한 뒤 에너지의 가격과 식료품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다른 품목의 경우도 가격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다고 말을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또 이러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도 꺼냈는데, 파월의 경우 바이든과 해리스를 돕기 위해 금리를 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늦게 금리 결정을 했다면서 무척이나 비판을 했고 말입니다. 이에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경기가 둔화할 것이다, 금리를 인하지 않으면 이라는 문구에서 시장은 그러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형성이 되었고, 그렇게 시장은 놀라면서 하락을 이어나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미치는 요인이 미국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호황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수입출 현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게 아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의 비중이 높고
규모가 큰 나라에 속하지만 관세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수출입 실적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상태입니다. 10일 단위로 수출입 실적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4월의 경우 수출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가 발표가 되었고, 이 내용을 보자면 4월 중반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하여 5% 감소를 하였고, 수입의 경우는 전년 대비하여 11%까지 감소하여 무역 수지는 1억 달러 정도 적자가 되었다고 관세청에서는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내용을 관세청에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한국의 수출 탑에 속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의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수출은 6.5% 감소를 하였고,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는 반대로 10% 증가를 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즉 미국에게 관세가 적용이 되는 자동차는 수출의 경우 감소하게 된 것이고, 관세가 아직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의 수출의 경우에는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척이나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중요한 요소에 꼽히고 있는데, 자동차나 반도체 이 품목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대부분 미국과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중국으로 수출은 3.4% 줄었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14% 감소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관세로 인하여 바로 나온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바로 이대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4월부터 관세가 붙는 것을 감안을 하게 되어 해석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 관세가 붙는 자동차는 수출이 줄었는데 관세가 붙지 않은 반도체는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기사로 많이 나온 관세의 영향을 이미 시장에서 조금씩 체감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의 관세청뿐만 아니라 또 주목을 할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국제 관광객 추이 현황 같은 것을 본다면 25년 3월까지 계속 늘어났던 미국을 관광하는 관광객의 경우 4월에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하여 매달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이 4월에는 급감을 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미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관광업이나 호텔업 이러한 곳에서부터 이미 수요가 꺾이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즉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이게 전부일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인 불법 체류의 추방 등으로 인하여 미국으로 입국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이제는 상당 부분 포함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보다는 감소하는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 있죠. 또 하락할 것이라는 이유에 있어서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포지션이 어떤 상황인지, 미국에 투자를 하는 비중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25년 3월까지만 하여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15%에서 많게는 20% 이상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4월의 경우만 하여도 마이너스 60%가 나오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더 담겠다는 기관 투자자가 많으면 플러스가 되고, 줄겠다고 말을 하는 투자자가 많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지표인데, 마이너스 60%가 나오면서 절반 이상이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것이었죠. 이러한 수치는 01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게 나온 수치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줄이면 그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선택을 받는 미국 국채로 옮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어버린다면 미국 증시에 자금이 빠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비싸지게 되며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었고, 경기가 불안함이 연출이 되면서 이머징 국가의 포트폴리오가 줄면서 강달러가 되기 마련이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금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연출이 되는 상황에 안전자산에 속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가격도 낮아지게 되어버리면서 국채 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즉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국채에 사는 안전자산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국채나 금을 사게 되면서 금값이 오르고 유럽의 각 나라들의 국채 금리는 낮아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게 되니 결국 달러는 약해지고, 미국에 빠져나가는 돈의 유입이 되는 유럽의 유로화나 스위스의 프랑, 일본의 엔화 등은 강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금값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갱손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금값의 경우 무척이나 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23년 저점 대비하여 25년 단 2년 사이에 2배나 오르는 기념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 미국 주식이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산들이 모두 급락하는 트리플 악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했으며, 어떻게 본다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근간이고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통하고 있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연출이 되니 미국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이미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였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된다면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의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기 채권을 사고 장기 채권을 팔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니 지금 단기 채권의 경우 고정금리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장기 채권의 경우는 고정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도 하죠.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얽히고 설켜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여기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유동성을 유입하고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 포지션이 조금 엉켜 있는 것도 항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역레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역레포라는 것은 레포의 반대말로, 레포의 경우 연준에서 각 시장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방식이라면, 역레포는 시장의 은행들에게 연준이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역레포 자산이 바닥이 난 상황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이 거의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줄 경우는 금리 인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연준에서는 아직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트럼프와 연준 이렇게 대립이 마찰이 생기기도 했었던 것입니다.